안녕하세요. 오늘 이 기도책 178쪽 나한 기도의 공덕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나한이라고 하는 게 중심신앙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왜냐하면 나한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 소승불교의 이상향, 그래서 나한은 약간 희화적으로, 그러니까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잖아요. 불교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승, 대승 뭐 이런 거, 뭐 밀교 이런 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오는 거 보면 범천권청이라는 게 나와요. 범천이라고 하는 조물주가 나타나서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설해 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범천권청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연못에서 연꽃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바닥에서 굴르는 놈도 있고, 그러니까는 결국 꽃이 못 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물 위로 올라와서 꽃을 피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알딸딸하게 이렇게 있는 쪽도 있대. 근데 부처님은 이 세 명 중에, 세 그룹 중에 어디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닥은 어차피 잘 안 된대. 안 될 놈은 안 돼요. 안 될 놈은 안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어차피 연못 위로 올라와서 머리를 내밀고 꽃을 피울 수 있는 될 놈은 돼에도 별 필요가 없대. 그래서 중간에 애매한 쪽, 이게 이제 제일 많은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그 뭐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뭐 힘들고 이래도 몇 프로는 치고 올라옵니다. 성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복지국가가 되고 북유럽 같이 돼도 거지는 있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리고 그거는 뭐 교육받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좀 있어. 이게 딱 보면 뭐 자질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성삼품론이라고 합니다. 성삼품론.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날 때 세 가지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열반론입니다. 우열반론. 우열반. 그리고 그 중간층이 제일 많은 거지. 그래서 그 중간층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게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게 그게 맞냐와 관련해서 계속 인도 불교에서 논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상으로서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현상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없다.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다 승복하는 거잖아. 뭔 말을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대충 승복이죠.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냐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성삼품론. 그러니까 안 될 사람도 있고 될 사람도 있고, 그건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회의원도 좀 더 올라가서 뭐 진짜 장관이나 대통령을 한번 하실 정도의 범주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 야, 나 국회의원 한 번만 했으면 됐지, 나 비례대표 한 번 해서 족보에 한 번 썼으면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야, 그래도 한 번 했는데 몇 선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있겠지. 그러다가 그런 분이 이제 운 좋게 뭐 그다음에 실력도 있고 이러면 튀어 올라오는 거고, 뭐 이런 거겠죠.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이렇게 상중하로 나뉜다는 건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소승불교에서는 그런 쪽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놈은 안 돼요. 그게 일천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천제라고 하는 거는 이찬티카, 그러니까는 무성종성, 안 될 사람은 아예 부처님의 가르침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노력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대승불교는 그런 거하고 달라요. 대승불교는 모두가 될 수 있다의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무조건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대승불교에도 사실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주장들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는 기본적으로 모두는 된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차이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조선시대 때도 안 될 놈은 안 되고 될 놈은 돼요. 근데 그거는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근세를 넘어서 근현대를 넘어서 지금 현대로 온 거고, 현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백인에게 먼저 투표권이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흑인 남성, 백인 남성에게 투표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흑인 남성이고, 그 다음에 여성에게 투표권이 있거든요.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투표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대등관계를 가지는 민주가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선이나 이런 나라는 양반 중에서 특수층만 딱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나올 때,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나올 때, 기원 전후에 대승불교가 나올 때 벌써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럴 거예요. 경제력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 다음에 시민의식들이 좀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안 될 사람은 없고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쪽으로 말이 바뀌어요. 단 지금 되냐? 아니 지금 안 되고 너는 좀 오래 기다려야 돼. 지금 되는 사람도 있고 다음 생에 되는 사람도 있고 겁나 쎄 빠지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법화경 같은 데는 뭐라고 나오냐면 제바달타품에 보면 제바달타는 7 뒤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7 동안 지옥에 가서 뺑뺑 구르다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악인이에요. 사람 중에서는 가장 나쁜 사람. 그래서 그 과보로 인해서 7 동안 지옥에 가 있다가 나오고 나서 결국 좀씩 좋아지고 천황열애가 된다. 그러니까 제바달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된다라는 뜻이에요. 단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모든 언어를 내장하고 나온다니까. 기본 깔려갖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 거고 사실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를 쓰고 있겠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어렸을 때 약간 덜 이게 확립이 덜 됐을 때 여러 군데를 뺑뺑이를 돌아. 아버지가 외교관이야. 그래서 한 서너 나라를 다녔어. 그러면 그게 이제 다 열리게 되는 거죠. 그 카드가. 근데 지금은 닫혀 있지. 마치 성장판 닫히듯이. 그러면 그 가능성 자체도 완전히 없느냐? 그건 아니지. 있지. 그러면 지금 하면 되느냐?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그거 사실이잖아. 하면 된다. 그거 다 개구랍니다. 해도 안 될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못 올라가는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라는 속담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라고. 그렇게. 그래서 안 될 건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나는 꽝이냐? 나는 외국어를 못하냐? 아니, 다음 생. 너가 섬 같은 한국에 태어나서 외국어가 잘 안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반도인데, 반쪽 섬인데 위에 철책이 있죠. 철책이 있어서 완전섬으로 만들어졌죠. 김씨가 완전섬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렇게 뱅뱅뱅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 보니까 우리는 외국어를 못하지. 유럽 같은 저런 식으로 하면 야 유럽은 그거 진짜 재밌다. 덴마크나 스웨덴 사람들이 노르웨이 가서 알바한대잖아. 그쪽이 임금이 높대. 그래서 그쪽 가서 알바. 덴마크나 스웨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바를 다른 나라 가서 한다고? 그렇게 살면 언어가 되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가는 거지. 우리가 저도 여러 언어를 하잖아. 한국어 안에 다 있어서 그렇지. 제가 전라도 말도 하고 경상도 말도 하고 강원도도 살아보고 나 제주도 빼고 다 살아봤거든. 그래서
언어를 자세히 구사하는 건 아니고 사투리를 자세히 구사하는 건 아니고 자세히 구사했으면 내가 넘버원이 됐겠지. 자세히 구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섞여서 나오죠. 만약에 중구난방으로 섞여서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거 경상도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는 많이 보고 많이 쓰는데 경상도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그런 식으로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의 신라가 통일만 안 됐으면 우리가 3개국어를 할 수 있었어. 괜히 쓸데없이 통일해서 우리가 외국어 능력이 저하된 거예요. 이게 좀 조상이 잘못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건 없어. 다 딴 놈이 잘못한 거야. 딴 놈이. 그게 제가 추구하는 니타시오 운동. 모든 건 다 니타시오. 야, 그 정신력 하나는 굉장히 좋다. 멘탈 강화에 좋은 비법입니다. 네타시오 운동 그거 계속 하다가 공황장애 걸린다. 공황장애. 자존감 떨어지면서 공황장애 걸려요. 니타시오 운동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대통령 못 돼도 그 투표권 있어봐야 뭐 합니까?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뽑는다고 꼭 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 하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처럼 신분에 의해서 딱 차단된 나라하고 현대처럼 투표권을 다 주고 기본론을 깔아주는 거하고는 큰 차이죠.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의 차이가 조선과 현대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은 안 될 놈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안 될 놈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야. 저쪽은 조선시대 때 쌍놈이야. 왕이 양반도 안 되는 거죠. 왕은 뭐 그냥 그 혈통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그렇게 확장시킨 거고 그 다음에 밀교나 선불교 같은 경우는 더 확장시켜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서 해서 되겠냐?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를 비꼬을 때 하는 얘기 있죠. 죽은 뒤에 천국에서 뭐 100만 배를 보상하겠다, 1000만 배를 1억 배를 보상하겠다. 아니 됐고 지금 2배, 지금 2배 콜 이거지. 기획부동산이잖아. 딱 그 기독교가 말하는 게 기획부동산이거든. 제가 전에 얘기했었잖아. 이런 전화 자주 안 와요? 가끔 저한테는 오던데. 제가 모르는 전화를 원래 안 받는데 너무 심심할 때 너무 심심할 때 받으면 기획부동산이 걸려. 그러면 그분이 좋은 땅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그럼 이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좋은 걸 왜 굳이 나한테 알도 살도 못하는 나한테 권할까? 이 생각이 하나가 딱 드는 거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확실하고 좋은 거면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단 나한테 지금 돈이 없으니까 확실하니까 네가 나한테 돈을 꿔줘. 그럼 내가 쉽게 말해서 네가 나한테 1억을 주면 내가 그걸로 그 땅을 사. 그리고 10억이 되면 네가 9억을 가가. 난 1억. 얼마나 양심적이야. 안 하죠. 안 하죠. 그런데 천국에서 갚아준다라고 말하는 게 그 기획부동산하고 뭐가 틀리지? 아니,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좋으면 네 걸 먼저 좀 줘봐. 라고 말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저만 했겠냐고 옛날에. 그러니까 무슨 뭐 다음 생에 다다음 생에 한 100생 뒤에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껐어. 100생 뒤에 갚을게. 이게 채무냐 뭐냐? 좀 내가 띄어먹나? 100생 뒤에 갚는다잖아. 그렇게 정당하면 네가 좀 꺼주지. 이렇게 역지사지로 바꿔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도 하죠.
정상적이면 사람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부처님이 되는 걸로 해봅시다.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부처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붓다에서 시작을 하면 밀교입니다. 지금 붓다에서 시작하면. 그러니까 내가 붓다가 된다가 아니고 지금 나는 붓다다. 부처님이 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이게 밀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붓다의 행동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선불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불교는 완전히 달라.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부처님이 내가 돼야지. 내가 붓다가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엄청난 차이. 제가 얘기했어.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해줬어.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바다로 떨어져. 한 방울이 떨어져. 그렇게 떨어진 한 방울이 빗방울을 포기하고 바다가 될 거냐? 빗방울을 유지하고 바다가 빗방울이 될 거냐?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밀교는 빗방울을 포기하고 바다가 되라고 말하는 게 밀교. 선불교는 빗방울 그 자체로 바다가 된다요. 바다가 빗방울로 흡수되는 거예요.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붓다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로서 붓다일 뿐이야. 그래서 조사 스님은 부처님이 아니야. 부처 같은 조사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밀교는 그냥 부처님이야. 네, 밀교는 부처님이야.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철학적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논점은 초기 불교부터 그러니까 소승불교까지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우열반 안 될 놈은 아예 안 돼. 대승불교로 넘어오면 이게 안 될 놈도 어떻게 해서부터 구제를 해주자라고 얘기가 되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400년대, 500년대가 돼야 경기가 끝나요.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됩니다. 그게 대승열반경이에요. 제가 이번에 만든 책 대승열반. 거기 보면 일체중생 시루불성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기본 투표권을 주는 어떻게 보면 근현대 인식이 작동하는 겁니다.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오면 야 다음 생도 못 기다리겠다. 내세 득작불 다음 생에 붓다가 되겠습니다. 그거 됐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라면은 끓여 먹는 게 아니고 물을 부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컵라면을 먹어야지 뭘 끓이고 뭘 어쩌고 필요 없어요. 복권은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즉석 복권입니다. 바로 사자마자 긁는 거. 왜? 기다리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 기다리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복권계의 장화홍련이 되는 거지. 장화홍련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현실에서 딱 현금 박치기지. 딱 그렇게. 그게 밀교하고 선이에요. 그걸 도노라고 하는 겁니다. 도노.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쪽은 붓다가 돼. 나를 지우고 붓다가 되는 거고 한쪽은 붓다를 지우고 온전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붓다래. 그래서 밀교 같으면 훨씬 더 자비스러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선불교 같은 경우는 굳이 자비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너는 너의 모습으로 살면 되니까. 뭐 날 때부터 자비스럽지 않았는데 뭐 어쩌라고. 이게 자비스럽지 않은 부처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대승에서도 이 논점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모든 사람이 붓다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게 한 400~500년 걸린 논점이에요. 그리고 현장 스님 때도 그게 안 됐다니까. 현장이 유학 갔을 때도 600년대에도 그게 안 됐어요.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인도에도 대승불교 안에도 대승열반경이 나와서 그게 논점으로 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옆에 쪽에는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유식학파에도 오성각별설이라는 게 있다니까. 오성각별설이라는 게 뭐냐면
성문종성, 영각종성 뭐 이래가지고 5개로 차등을 나누는데 맨 밑에는 무성종성, 일찬티카. 얘는 안 돼요. 무성종성. 요걸 얘기하니까 현장 스님이 그거 중국에는 안 먹힙니다 라고 개연 스님한테, 당신 스승인 신라바드라 개연 스님한테 대놓고 얘기했죠. 이거 중국에서 얘기하면 이 학파는 끝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저는 처음 딱 듣고 진짜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유는 뭐냐? 인도는 흑백, 그러니까는 흑인들인 드라비다족, 문다족 위에 아리안족이라는 백인이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 피부색 때문에 누가 흑인 계열이고 누가 백인 계열인 게 보여요. 그래서 신분제라고 하는 게 계속 꾸준히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동아시아는 다 황인들밖에 없어. 그래서 맹자에도 나오는 게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면 1000명은 미상이야. 항상한 게 아니야. 그냥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양아치 우리 한고주 유방이나 그 다음에 약간 좀 똘띡한 그 우리 주원장, 우리 선배 출신인데 주원장은 그런 분이 다 왕조의 개창자가 되는 거지. 한 사람은 한고주 유방은 한나라를 개창했고 한 사람은 주원장은 명나라를 개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 바닥에서 진짜 개쩌리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신분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피부색 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신분이 이게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오래가. 그래서 그러면 유식학파는 대승불교인데 모두 일천제, 일찬티카는 안 된다고, 무성종성은 안 된다고 말합니까? 거기서 이제 또 변증이 붙어요. 그게 뭐냐면 이불성, 행불성이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모두 다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 그게 행불성이 문제예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인생이 원래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쉽다고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뭐 이불성, 행불성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치적으로. 그러면 이 안에는 없다. 그게 행불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되게 어렵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한자 어투에서 그런 거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부 대통령이. 그 이치적인 거. 이 안에는 없죠. 내가 장담하는데 이 안에 국회의원 없습니다. 그게 행불성의 문제야. 이해가 됩니까? 우리 모두는 불다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제 변증을 핀다고. 그래서 현장이 제대로 봤죠. 왜냐하면 현장은 중국을 아니까. 중국에서는 이렇게 차등하면 망한다니까. 그게 맹자 정신 때문에 그래요. 그 차등이. 지금도 우리도 되게 재밌잖아. 뭐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재벌들을 뚝 패요. 재벌이 정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이라도 쓰게 하면 차라리 나을 건데 있는 사람까지도 패. 그래서 그걸 뜯어야 된다.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서울대를 없애고 해체하면 된다. 삼성을 없애고 뭐 어떻게 몇 개로 쪼개서 해체하면 된다. 그런 식 사고들이 어떻게 보면 민중의식이 강한 맹자식 사고입니다. 맹자식 사고. 종묘가 귀하고 그다음에 종묘사직 귀하고 백성이 귀하고 임금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맹자식. 그래서 맹자식 사고가 있어서 동아시아에서 혁명이 잘 나거든요. 혁명이. 그래서 맹자는 약간 위험한 선동각 기질도 있고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노조에서 모셔야 될 분은 맹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스타일이야. 그리고 맹자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안 알아줬죠. 그래서 분노에 차서 그런 식으로다가 싸질리는 거예요. 예수는 도망을 갔죠. 예수는 현실이 안 되니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 당시 로마를 유대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서 보자, 죽은 뒤에 보자로 튀었죠.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지금 보면 되지. 왜 꼭 죽은 뒤에 봐야 되는데? 이 말 한마디면 돼. 그게 비겁한 놈들이 하는 거고
맹자 같은 경우는 저주를 걸었죠. 너희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면 내가 너네를 계속해서 먹이겠다. 그렇게 저주를 건 사람이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나중에 주자입니다. 맹자하고 주자는 둘 다 살았을 때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럼 아주 힘들게 살았느냐?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기네들의 양이 안 차. 마치 여러분 자녀분들하고 똑같이 직장에 취업은 할 수 있는데 내 자리는 아닌 것 같아. 딱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정도 사고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대승불교, 동아시아는 대승불교 입장이기 때문에 소승불교에서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못 봐줘요. 못 봐줘. 그래서 그런 쪽 사람들의 이상향, 그러니까는 그걸 이상인격이라고 하거든요. 소승불교에서 최고로 치는 사람들이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그게 보살 아니면 붓다입니다. 불보살이에요. 불보살. 우리의 이상향.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불교 안에서 이렇게 메인 전각들에 가면 불보살이 있지 아라한이 있지 않잖아. 아니, 맞잖아. 그거는 이제 약간 사이드 메뉴로 이렇게 중국집 군만두 같은 거지. 필요는 한데 돈 주고 사지는 않아. 그냥 조금 이렇게 조금 많이 하면 그 서비스 뭐 이렇게 최민식 씨가 올드보이에서 그렇게 먹었던 군만두. 그거 진짜 재밌었지. 올드보이 그거. 올드보이가 그게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 원래 원작이. 그 리메이크한 거잖아. 그래서 그 만두를 먹고 자기가 입 놀렸다가 만두 먹고 나중에 그 만두집으로 해서 잡으러 간다. 뭐 이거잖아 설정이. 만두 맛을 기억해서 기억 안 나? 뭐 십몇 년 동안 뭐 만두만 계속 갇혀가지고 먹고 결국은 그 만두 맛을 찾아서 그 만두집을 순회하면서 결국 그걸 단서로 해서 그 조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잡아서 결국은 해결하는 그런 거잖아. 물론 뭐 해결은 안 됐고 결국은 더 당했지. 그 뒤에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극적인 영화인데 그래서 기억을 지우는 걸로 끝났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있었잖아. 한국에서는 절대 만두 맛으로 그 중국집을 찾을 수 없다. 납품이고 모두 다 동일한 맛이다. 만두를 뭐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맞잖아. 한국 만두 맛은 그냥 다 중국집 만두는 다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죠. 마치 그 중국에 갔을 때 김치를 먹으면 많이 먹던 김치인데 거기서 납품돼서 전국에 깔려 있죠. 이렇게 식당에서 먹던 그 김치 중국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중국 가면 기본으로 깔아놓는 김치 되게 재밌는 거 있더라고요. 잘 이제 안 가보신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그 공항 나올 때 김치 가지고 온 것도 못 봤는데 어디 중국에 이렇게 김치가 있대요. 인도 같은 데 가면 막 김치를 들고 가거든요. 그 가이드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박스 막 싸고 그리고 김치가 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냄새도 나고 막 이러니까 막 테이프로 막 칭칭 감는다고 막 비닐로 싸고 테이프로 감고 막 이 짓을 하는데 중국은 안 하죠. 왜? 그냥 주문하면 오죠. 택배로. 국내 택배로 오죠. 국내 택배로. 그때 우리 그거 봤었잖아. 그 중국 아저씨가 이거 옷 벗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김치야, 그 김치. 그 아저씨 다리 들어간 김치. 우리 그 할머니 손 들어간 해장국처럼 아저씨 다리 김치.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아라한은 약간 사이드 메뉴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라한에 대해서는 약간 떨어지게 봐요. 떨어지게 보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희화적으로 그리고 아라한을 약간 희화적으로 그리고 신앙 대상에서도 급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쪽들이 원래 정의롭지 않아.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고등한 쪽들은 정의로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하다고 치고 누가 나한테 뭔 청탁을 했어. 그러면 이걸 심어줄 수는 없다. 우리가 이제 청탁을 하면, 그러니까 불보살림은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아들을 합격시켜 주세요. 어떤 회사에 이번에 들어가는데 합격시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인사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러면 나한테 그런 청탁이 들어오면,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배수 안에는 들어오시면, 그러면 내가 면접 때 내가 들어가면 내 점수를 조금 더 높여줄 수는 있어요.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정직한 계열은 그거밖에는 못하는 거지. 그걸 비틀어서 막 밑에서부터 서류 조작을 하고 점수 조작을 해가지고, 나 그런 놈 봤다니까. 나 그 얘기 내가 듣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채점표를 연필로 쓰게 한대. 그 얘기는 뭐냐면 끝나고 지가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여차하면 고치겠다라는 뜻이야.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있더라고. 근데 원래는 다 불가합니다. 시험지도 다 연필은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가 불보살님들이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급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가게에 있는 분들이 이제 뭐 독성, 그 다음에 용왕, 산신, 그 다음에 신중, 뭐 이런 분들 약간 좀 떨어지는 과들은 심어줍니다. 뭔 뜻인지 알아? 약간 무리해서 심습니다. 무리해서 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쪽은 이게 약발이 제일 덜 받아요. 그리고 보살님들이 그거보다는 유연성이 좀 더 커. 예를 들면 부처님은 그러면 내 점수만 좀 높여주는 걸로, 면접 강의 5명 왔어. 그러면 내 점수만 조금 플러스 몇 점 더 주는 걸로. 이게 부처님. 보살님 같으면 제가 괜찮죠. 어차피 다 알거든. 면접관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대충 알거든. 제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이러면서 바람을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면접 볼 때 도드라지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저놈이 막 똘똘하게 말을 해. 그러면 아유 요즘 애들 참 똘똘해요. 뭐 이런 거 추임새 몇 번 넣어주면 분위기가 이렇게 싹 돌아가. 우리 논문 심사할 때도 그렇거든요. 한 사람이 세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좀 비판적이어도 한 2명 정도가 딱 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약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옆에서 한 사람이 아유 이 정도면 괜찮죠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싹 반전이 돼. 그런데 한 사람이 세게 얘기했는데 옆에 사람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면, 야 힘들다. 힘들다. 분위기 힘들다.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왜냐면 5명이거든. 그렇게 해서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 면접도. 그러니까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약간 적극적으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약간 자기 것만. 그리고 이렇게 하급 이런 분들은 심죠. 심어. 내가 너를 위해서 자리 하나 만들었다. 야 내가 부서 하나 만들었잖아. 너 들어와.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충성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죠. 그 사람과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죠. 아니 맞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진짜 5만 안 되는 걸 다 뒤집어 가지고 만들어 줬어. 그러면 걔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코가 끼는 거죠. 내가 약간 부당한 걸 시켜도 걔는 해야죠. 아니 그게 상도덕 아니에요? 그렇게 넣어줬는데 내가 약간 부당한 걸 시켰더니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179쪽에 보면 불보살님은 상단, 중단은 나한, 신중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하단, 독성, 산신, 칠성, 용왕,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약간 저급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잭판만 터지면 약발은 더 받는 걸로. 대신 뭐가 있냐?
뭐 요구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팔 때 예를 들면 집 팔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부동산도 그렇고 저 법조인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당 500이야. 평당 500이야. 그러면 500에 팔아주세요. 또 할 수 있고 500만 주고 나한테 500 주고 얼마를 받는지는 내가 모르겠고 너 다 해.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조건을 걸면 훨씬 빨리 팔려요. 대신 그거는 지켜줘야지.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내가 미쳤죠. 이러면서 나올 수는 없잖아. 그게 나한부터는 그렇게 작동을 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그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써놨고 그 대표적인 걸로 그 해주 신광사 이야기 적어놨죠. 해주 신광사 이야기, 해주 신광사 이야기. 179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원나라 황제 아들 중에서 황자가 대청도로 유배온 사건. 그런데 해주 신광사에서 500나은전에서 기도를 했대요. 나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신광사 사적기에 나온 얘기예요. 그랬는데 돌아간 것뿐만이 아니고 황제가 됐대. 기왕후 남편 해종 황제가 됐대.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청구서가 날아갔다. 꿈에 너 왜 약속 어기냐? 너무 느린 거 아니냐? 그때 이제 원나라 황제가 한 그 얘기가 지금까지 중국집에 내려오는 출발했어요. 출발했어요. 이거 벌써 시작했는데 도착을 중국에서 하니까 좀 느리네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뜬금없이 우리나라 황해도 해주에 신광사가 중국 황실의 황제의 원찰이 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번 이런 영험한 것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따라쟁이거든. 뭐 좋다더라. 이러면 또 다 그걸 먹고 예전에 그 오대양 사건 터졌을 때도 봐봐. 그때 뭐 스쿠알렌 좋다더라. 심해 상어 간으로 뭘 해가지고 스쿠알렌 전 국민이 스쿠알렌을 먹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심해 상어를 다 잡아도 안 될 것 같은데. 심해 상어를 멸종시켜도 안 돼. 야, 심해 상어의 간에서 나오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 어떻게 보면 반달곰, 쓸개 뭐 그 정도까지 귀한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귀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생각해 보면 사양 뭐 이런 거, 그거 어떻게 그걸 다 해? 그래서 그런데도 이게 한번 딱 그래서 예전에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광기는 그칠 줄을 모른다. 예측할 수가 없다. 주식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쫙 유행으로 도는 거죠. 그러면 나한신앙이 원간석기 그다음에 고려 말에 쫙 한번 바람이 부는. 그렇게 해서 황제 됐단다.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그것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로또 명당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럼 막 이렇게 뭐가 잘 돼요 이러면 거의 줄 서잖아. 아니 내가 이런 해주 신광사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왜냐면 영험하대 그러면 뭐 될 것 같아. 그게 이제 기도처라고 하는 거지.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월정사 같으면 뭐 상원사가 원래 옛날에 기도처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낙산사.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빠위 뭐 이런 거 그렇게 그런 기도처들. 굳이 상원사는 PPL로 넣은 거예요. 상원사 주의 스님 보고 있는가 모르겠네. PPL인데 이게 뭐 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빠이하고 홍련암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상원사 좋은 거예요 원래. 거기가 세조의 그거고 그 다음에 저 중대 사자음은 이성계의 원찰이에요. 이성계 자복사찰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진짜 유서 깊은 절인 거 맞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도처가 되는데 사실은 로또 명당 이런 거는 내가 사실 좀 잘 납득이 안 가거든. 한 번 거기서 터졌으면 잘 안 터질 것 같은데 계속 더 터지나? 많이 팔려서 확률이 높다고? 보통 기계 조작 안 하는 카지노 같은 데 가는 사람 보면 기계 조작 안 하는데 조작하는 데는 뭐 어차피 못 이기는 거고 조작을 안 해도 다른 확률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이렇게 뭐 재미삼아 우리도 여행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 큰 돈으로 이렇게 막 진짜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쭉쭉 하는 사람들 보면 그중에서 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또 막 이렇게 또 막 분석하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에 저 사람이 앉아가지고 20분인가 했는데 하나도 안 터졌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로 가야 된다. 왜냐면 확률은 정해져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 약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주사위를 10번, 12번 던지면 다 6분의 1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사위를 계속해서 많이 던지면 그게 6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20분 돌렸는데 안 터졌어요. 그러면 야 이게 쿨타임 한번 돈 거 아니야? 이제 지금인가? 그게 난가? 아니 오히려 그게 확률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기계에서 한번 터졌어. 중요한 게 하나 터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내 생각인데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잘 안 터질 것 같은데 로또 명당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처하고 로또 명당이 판단 기준이 다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처는 그 에너지가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야. 그 자리에서 나오거나 그 불상에서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터지는 거고 이건 확률은 물론 기계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누적했다가 터트리는 건 아닐 거지만 그래도 터지고 하지는 않을 거. 그냥 내 생각에 나 몰라. 기계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이거를 기도처처럼 판단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거든. 어떻게 보면 복권 명당이라는 게 기도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자리가 터지는 게 있고 기도처라고 하는 것도 자리가 있고 안 그러면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상이나 뭐 불화나 이게 에너지를 주는 경우도 있고 자리가 주는 경우도 있어. 자리가 주는 경우는 빼박이죠. 거기서 안 움직이는 거죠. 그 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화재가 났어. 그래도 그 자리죠. 불상이나 불화에 영험한 게 있다면 옮겨가면 끝이죠.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위패의 상징성은 옮기면 끝이죠. 위패의 상징성은 옮기면 끝이죠. 아버지가 머무셨던 방이야. 그거는 집이 헐어져도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람이. 그렇지 않아? 동의 좀 해. 늦게 밤에까지 와서 이렇게 사람이 이러는 거 아니오. 이렇게 할 거면 오지 말든가. 재밌으면 됐지 뭐.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너무 늦은 거 아니오? 라고 했더니 퍼뜩 해줬대.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불보살님들이 이런 정도 영험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 선운사 지장보궁의 그 보살상, 그 일본으로 반출돼서 했더니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 선운사 주소까지 불러주면서 나 선운사 지장보살인데 나 좀 빨리 갖다 줘. 이랬더니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이거 갖다 주기 아까웠고 이러니까 버텼더니 부도 나고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서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보살님도 외국어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좋은 교훈이지. 왜? 일본어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일본어. 재밌잖아. 내가 지장보살, 내가 그거 가는데 꿈에 나타나기는 하는데 말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창화홍련이 돼. 창화홍련이 돼. 이거 어떻게 되지? 이렇게 벙어리 삼룡이.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기본적으로 외국어는 조금씩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핸드폰으로 해서 앱을 쓰든지. 지장보살이 그 꿈에 나타나서 앱 쓰면 되게 웃기겠다.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실컷 얘기했는데 인터넷 안 되는지. 이런 불경스러운. 그래서 내가 선운사 예전에 교육하러 거기서 숙박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우리 스님들 교육 때문에 내가 지장보궁을 여러 번 갔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거기서 향 피고 절하고 찝쩍거리고 있으니까 그 보살님이, 거기 지키는 보살님이 그 정각마다 이렇게 지키는 분들 있잖아요. 지키는 분이 저한테 그 지장보궁에 있는 그 보살상 사진을 줬어. 액자. 좋은 거. 아주 좋은 거? 그건 아니고 좋은 거. 그래서 내가 그거 아직도 모셔놓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두 군데서 들은 건 아니야. 이게 시리즈들이 쭉 있어요. 그런 거를 잘 모아놨다가 근처에 가면 대뜩 가가지고 향 피우고 기도를 하지. 그 정도 정성은 있어야지. 어디를 파야 물이 나오는지는 알고 파는 거다. 알고 파는 거다. 단순히 열심히만 하면 되냐?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얘기했잖아. 물 안 나오는 데를 열심히 파면 힘만 들고 일찍 죽어. 그리고 끝까지 파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이 아니고 마그마가 나와요. 끝까지 파면 용암 나온다. 용암. 용암. 그래서 이게 기름도 마찬가지야.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도 산유국이에요. 기름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 단 채산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안 캐는 거거든. 안 캐는 거거든.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 기름이 없는 데는 없어. 조금씩은 나와. 단 아니야. 천연 가스인가 나와가지고 산유국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 치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기름도 그러니까는 북해산 기름이 좀 다르고 중동 기름이 다르고 미국 기름이 다르거든요. 그 값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어떻게 캐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이 제일 쉽대. 긁으면 나온대.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아주 가깝게 있는 거지. 북해산 브렌트유, 노르웨이 그 앞바다에서 바다에 꽂아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돈이 더 들지. 그냥 생각을 해봐도. 미국은 셰일 오일이잖아. 그러니까는 바위나 이런 틈 속에 있는 기름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파쇄해가지고 물로다가 해서 기름 뜨게 해서 한번 정제하는 거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원가가 더 많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땅에서 긁어서 파내는 거하고 땅에서 그냥 빨대 꽂으면 쭉 올라오는 놈하고 다르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기도도 쿠웨이트 쪽이 있고,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있고, 북해산 쪽이 있고, 북해 노르웨이 앞바다, 그 심해에 꽂는 거다. 바다에 꽂는 거다. 바다에. 요거 쉽지 않아. 셰일보다는 나아. 이게 그래도 이거 괜찮아. 그래서 어디에 꽂아야 될까를 잘 파악해야 돼. 우리나라 동해 같은 데 꽂으면 고생하셨고요. 안 될 거를 꽂지 마. 그게 부처님이나 보살님들도 참 힘들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부탁을 하면 참 해줄 건데, 어디서 대도 않는 거를 김병만이 키 크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면 서로 피곤한 거야. 서로 피곤한 거야. 더 이상 들줄게만 해주세요. 이제 좀씩 줄을 거거든. 들줄게만 해주세요. 그런 거 하라 말이야. 그런 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 해야지.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180쪽 봐봐. 그러면 아우 나 진짜 너무너무 나 대단한 것 같아. 이런 거 할 때. 원사, 원나라 역사 본기에 이런 순제조항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고려사 세가 36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고려 해주 신광사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더라. 그래서 하급으로 내려갈수록 영험함이 더 강력할 수는 있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딜을 해야 된다. 딜을 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지켜야 된다더라. 라는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나한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기도. 신중기도와 다란익 기도. 야, 이거 좀 많은 부분이네. 이거 사람들 많이 하는. 그래서 그 얘기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